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외신계의 국민 여동생? 국민 여동생? 국민 누나? 자, 참 애매하네. 네. 여동생이라고 하기도 살짝 누나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하여튼 이분 덕분에 외국 뉴스가 더 친근해졌다. 그렇습니다. 만만해졌다. 외신이 이렇게 친숙할 수가 없다. 네. 그런 뭐 칭찬이 자자한. 네, 해외 이슈에는 눈 닫고 귀 닫고 살던 한민족이 예. 이분 때문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평을 네. 받고 있습니다. 언더스탠딩이 키운 거의 보물 같은 게스트. 네. 예. 우리 한 식구 거의. 거의. 네. 해당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웬만하면 여동생 해주세요 하려고 했는데 댓글창에 그 채팅창 이모 뭐예요? 이모. 국민 외신 이거 이모. 뭐야? 여동생 하면서 순간 이건 아니구나. 그래. 너무하네. 국민 고모. 너무하십니다. 예. 네. 오늘 원래 소녀로 태어나서 고모 그래. 이모 하다가 가는 거죠. 외할머니 되고 다 그러는 거죠. 겁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네. 누나도 괜찮은데. 누나 괜찮습니까? 누나도 괜찮. 이모 뭐예요? 이모. 야. 이모. 진짜 내가 최근에 휴대폰 바꾸려고 음. 그 폰 가게 들어갔다가 네. 어르신 소리 듣고 나와버렸잖아요. 어르신? 죽을라고. 어르신 맞네 뭘. 어르신. 처음에는 그 얘기 안 하다가 내가 썼어요. 번호 이동하느라고. 이거 안경 아이고 안 보이네.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야? 72년 뭐 이렇게 쓰니까 바로 어르신이라고 그러더라고. 싸가지 없이. 59년부터가 어르신이지 70년. 오늘은 뭐 합니까, 오 소장님? 오늘은 뭐 새삼 처음 나온 뉴스도 아니지만 저랑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예. 큰 반성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가져온 뉴스인데 예. 지금 날씨가 언제 더웠냐는 듯이 좀 선선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슬슬 좀 긴팔 입어야 되는데 하고 옷장을 딱 열었는데 어머나 옷이 없어. 여보 나 입을 옷이 없어. 그러면 이제 뭐 남편들은 뭐 이 옷들은 다 뭐야? 이 옷장이 이만큼은 네 옷이고 이만큼은 내 옷인데 이 옷들은 다 뭐야?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옷방이 있는 모든 국민이 거의 옷방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야. 없어. 안 그래도 집도 방 3개가 이빠이라서 네, 지금 네. 매일 문 닫고 있는데 옷 한 테 방 한 칸을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 맞아요. 그러게. 근데 살다 보면 필요해. 있으면 진짜 편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으면 옷이 진짜 필요하기 편해. 때문에 네, 그 계절마다 옷도 열고 꺼내고 해야 되는데 누구나 많이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막상 입을 옷이 없어 이래가지고 또 이제 인터넷 서칭을 예. 해서 하는데 오늘 가져온 뉴스는 요 이제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타임즈 매거진에서 쉬인에 대한 기사가 연달아 났어요. 중국의 그 패션 업체. 네. 알리, 쉰, 네, 연달아 났어요. 근데 테모. 이 아래쪽 오른쪽 하단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는 예. 쉬인이 그 패스트 패션의 공급망을 장악한 방법 뭐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썼고 타임즈는 AI가 이 패스트 패션 산업을 얼마나 더 나아지게 했고 오히려 또 반대로 더 안 좋아지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네. 근데 이 두 기사를 종합하면 대략 쉬인이 AI를 통해서 패스트 패션 업계의 최고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만큼 또 AI를 사용하면서 세계 최고로 이제 환경 오염을 만드는 주범이 됐다. 그런 섬유 기업이 됐다. 그런 쉬인이 AI를 이용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좀 해드리는데 옷 파는데 무슨 AI를 그럴게요. 뭐 말귀를 꼭 잘 알아들어야 되나? 여기서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이제 쉬인의 성장 스토리를 좀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 지금 여기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곳이 중국의 그 남부 쪽에 광저우의 그 파뉴라는 동네 모습이거든요. 네. 네, 지금 여기가 이제 쉬인 공장의 거점이에요. 근데 원래 이 동네는 사실은 쉬인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주로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의 주문을 받아서 뭐 6개월, 뭐 1년 주기로 대량 생산하던 예.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쉬인의 그 설립자인 이제 쉬양텐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공장에 가서 이제 설득을 해서
100개의 상품만 새 상품만 이제 먼저 만든 다음에 소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웹사이트에서 잘 팔리면 그거를 이제 좀 수량을 늘리는 식의 모델로 주문을 좀 받아주십시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막 몇만 개, 몇천 개 대량 주문을 받았던 공장들 입장에서는 야, 이 애송아 장난하냐? 지금 우리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지금 그거를 꼴랑 100개를 주문한다고? 이러면서 이게 무슨 개미 오줌만큼도 아니고 뭐요? 이러면서 주문을 거부하죠. 예. 그래서 일을 같이 안 하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쉬인은 보통 이런 의류 산업체들이 이제 공장에 협력을 맺고 주문을 하면 이제 대금을 한 90일 단위로 예. 이렇게 치르는데 쉬인은 일주일 만에 대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치를 수 있게 하면서 설득이 되고 그다음에 물량도 이제 다시 점점점 급증을 하면서 이 동네에서 야, 그 쉬인이랑 일하니까 돈이 금방금방 들어오고 생각보다 돈을 잘 벌더라 하면서 너도 나도 이제 협력을 하죠, 쉬인과. 예.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동네에 공장이 이 파뉴 동네에 한 7천여 개의 의류 제조 공장이 있는데 이 중에 한 80%는 쉬인하고 계약한 업체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동네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공장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예. 소규모 가내 수공업 형태의 의류 공장들로 돌아가거든요. 아. 근데 또 여기에는 뭐 재봉하는 데도 있지만 원단 공장도 있고 자재 공장들도 같이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대문 주변에 다 저랬죠. 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동네 단추만 하는 집이 있고, 맞아요. 뭐 여기만 지퍼만 하는 집이 있고 이런 식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다 돌아가요. 다 돌아가고 마음만 먹으면 이제 쉬인이 조금 자재를 더 싼 걸로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싼 거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이제 야. 공장들은 사실 마진 늘리고 싶으니까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걸 해가지고 마진을 뒤로 더 빼기도 한다고는 해요. 네, 어쨌든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AI인데 전자 주문 시스템이에요. 공장에 이렇게 100개 정도만 주문을 해놓고 AI 시스템으로 제품 판매를 추적을 해요. 예. 그래서 고객들의 반응을 이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취합을 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거예요. 네. 아, 머신러닝을 하면서 예측을 해서 미리 주문을 한다. 맞아요. 그래서 AI 시스템으로 제품 판매를 이제 추적을 해서 예. 그 공장에 그 예를 들어서 뭐 작업 반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재봉틀 하는 데가 쫙 있고 그 옆에 작업 반장 모니터가 딱 있는데 이게 쉬인의 그 AI 시스템하고 그 쉬인이 구축한 그 시스템 모니터가 딱 있고 여기에서 자동으로 주문이 업데이트가 돼요. 아. 그 AI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주문이 업데이트가 됐어. 예. 야, 통바지가 1000장, 2000장 들어왔다. 야, 음. 올가을은 약간 좀 힙합 바지 같이 음. 통이 넓은 바지가 유행인가 보다. 그럼 요게 주문이 맞나 배? 그러면서 2000장 작업 시작해.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네. 팔리는 추이를 보면 경험 많은 옷장사 사장님은 대충 감이 오긴 하나 네. 그 감을 인공지능이 더 패턴을 빨리 빠르게. 해서 보고 나서 바로바로 주문을 미리미리 넣으니 선주문을 한다. 그렇죠. 아.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100개씩 소량 생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준비했어. 라고 쫙 판을 깔아놨는데 거기에서 고객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도 있을 테고 예. 구매 패턴도 있을 거고 그거를 파악해서 그 중에서 뭐 다른 100개들은 버리고 요거 하면서 거기에 탁 모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재고 문제에 있어서도 안 팔려서 남는 그 꽤 재고의 줄어들겠고 비중이 그리고 없어서 못 파는 것도 줄어들겠고 맞아요. 2% 정도 된대요. 아. 근데 이 업계 평균이 그런 재고율이 한 30% 되니까 2%면 진짜 완벽한 완전. 적중률인데. 완전 어. 재고, 그러니까 비용 감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빨리 반값에 파셔야 돼요. 이런 것도 이제 인공지능이 알려주겠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또 싼 값에 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루에 수천 개,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한 60만 개의 신상 옷들이 쉬인의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돼요. 예. 그래서 자라나 뭐 H&M 같은 그런 글로벌 패션 기업 생산 속도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빠르대요. 물량도 훨씬 많고. 근데 쉬인이 훨씬 생산 속도가 빠른 건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냐? 대부분 이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완성을 한대요, 제품을. 음흠. 근데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인 게 아까 글로벌 패션 기업들은 뭐 최소 3개월 전에 뭐 6개월, 1년 전에 미리 그 해에 그 시즌에 유행할 디자인이나 컬러를 선정을 해서 미리 우리가 네. 주문을 넣죠. 예. 근데 이제 쉬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새로 유행할 것 같은 거 탁 포착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바싹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 직원들이 주 75시간 근무가 거의 필수이다시피. 와. 그러면 하루에 거의 15시간 이상 일하는 거예요. 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됐죠. 노동 착취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근데 물론 쉬인은 부정하고 있지만 근데 중국에서는 그 공장 돌릴 때 주문 들어오면 그 15시간 일시키고 돈은 그냥 많이 줘요. 많이 준대요. 예. 그러니까 그걸 누가 칼 들고 협박해서 강제 하는 게 노동하는 게 아니고. 아니라면 어. 임금 적게 준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그 어디에서도 제 친구가 광저우에서 세상에 옷- 착취는 없다. 옷 공장 하는데 그렇게 저런 데서 음. 갑자기 막 천장 만들어내라고 하면 내일까지 주세요. 그러면 그건 얼마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그래서 그냥 사람 왕창 모아가지고 밤새도록 돌린다. 그런 건 뭐 많죠. 특히 테무 같은 곳은 직원들 숫자에 비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은 효율적인 회사인데 네. 그래서 근로자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대요. 테무에서 3년을 일하면 집을 사고 5년을 일하면 불구가 된다. 3년만 해야 되겠네. 3년만. 그렇다는 그렇다는 얘기가 그래서 있다. 어차피 선택인 거니까. 어쨌든 하여튼 강도가 세긴 센 모양이네. 네. 어쨌든. 예. 근데 사실은 H&M이나 자라도 예. AI 사용해요. 어. 그래서 판매 데이터 분석하고 트렌드도 예측하고 재고나 고객 수요 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패션 업계에서 따지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AI가 예. 나중에 조금 미래로 봤을 때는 색상이나 뭐 스타일이나 사이즈 같은 거를 조금 더 개인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가능해질 거다. 이 AI 덕분에. 예. 그래서 AI가 향후 3년에서 5년 안에 패션 사업의 수익을 조금 더 확 올려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기는 해요. 근데 쉬인은 이런 AI 활용이 공급망의 효율성을 만들어줘서 탄소 배출을 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는 굳이 곁들이면 재고가 적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효율성이 높아지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반대 측면에서 굳이 곁들이면 요 AI 덕분에 디자인의 카피가 쉬워져가지고 왜냐면 패턴 같은 것도 분석을 금방 하니까 금방 카피 상품이 막 나와요. 그리고 요 아까 화면 잠깐 보시면 그 동네에 여기 최근에 또 테무가 이 동네에 진입해가지고 공장들을 또 섭렵하기 시작했대요. 네. 요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쉬인이 테무랑 협력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압력을 경쟁이구나 또. 넣었더니 이 공장 사업자들이 어쨌든 여기랑도 일하고 저기랑도 일하면 좋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사업자를 다른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등록해서 테무에도 납품하고 쉬인에도 납품하고 그러고 있다. 파이팅.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산된 쉬인의 옷들은 이제 중간 유통 단계가 또 없죠. 그래서 바로 가는 바로 거구나. 공항으로 가서 뭐 미국으로도 가고 뭐 유럽으로도 가고 전 세계 고객들한테 직배송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난 7월에만 90만 개의 소포가 비행기로 운송이 됐대요. 어마어마하네. 그래서 요런 기사가 나와요. 뭐 예. 예를 들어서 AI가 쉬인을 그 패스트 패션에서 최고 오염저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여기서 문제가 또 보이는 게 근데 옷이 상하지도 않는데 그거를 항공화물로 한다고? 상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배로 보내면 되는데 너무 시즌이 늦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오래 걸리죠 확실히. 바로 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비행기로 운송을 하면 거의 톤당 탄소 배출이 뭐 1000g이다. 그러면 해상으로 가면 톤당 한 19g. 예. 그러니까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가격도 훨씬 비싸지죠. 그래서 이 기업 탄소 배출 어쩌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기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사를 막 쓰고 있어요. 야. 근데 지난달에
말에 발표된 그 쉬인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예. 그걸 보니까 쉬인이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 총 1,700만 톤에 가까운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했대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양이냐면 지난 3년간 배출량의 3배에 달하는 수치. 그만큼 많이 팔았다는 팔렸다는 뜻인데. 잘 근데 팔린다. 요거를 또 아. 다른 수치로 좀 비교를 하자면 4개의 석탄 발전소가 예. 1년 동안 배출하는 양보다 많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옷 사 입는 사람들은 미국 공장에 있는 미국 옷을 사 입으면 되는데 네. 그거 싸다는 이유로 싸니까 좋지 뭐. 알리테무에서 장바구니 넣고 하니까 그냥 중국에서 비행기로 실어 나르니 그거 뭐 결국은 어찌어찌해서 싸게는 맞추겠으나 그 탄소 비용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지금 쇼핑을 하고 근데 있다는 중국에서 날라와서 그것도 비행기로 하는데도 그래도 그렇게 그 싸요? 가격 맞춘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많이- 많이 대단하다, 팔 수 진짜. 있으니까. 네, 많이 팔리면 싸지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배로 배송해 주세요. 그 대신 더 깎아 주세요. 그렇게는 안 되나? 그래서 급하진 원래 않습니다. 탄소 보니까 배출이 티셔츠가 4,500원이네. 더 얼마나 더 깎으려고. 진짜. 탄소 배출이 그래서 원래는 자라가 1등이었거든요. 패션 업계에서. 예. 자라를 꺾었어요, 쉬인이. 탄소 그 비행기로 많이 배송하면서 네. 아.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제 쉬인은 그래서 자기네들이 2030년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25%를 좀 줄이고 25%를 줄이고 그다음에 뭐 2050년까지는 뭐 제로를 만들겠다 예. 약속은 했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 제가 그 쉬인 홈페이지를 캡처를 해왔어요. 여기 가격들을 보시면 굉장히 얼마나요? 쌉니다. 뭐 대부분이 티셔츠도 만 만 원도 원 안 돼요? 미만의 옷들이 굉장히 많고 어. 평균적으로 15,000원 내외에서 옷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진짜 싸네. 음. 그래서 저거 예전에 처음 쉬인 나왔을 때 그냥 사서 입고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고민 없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한테 특히 인기가 크죠. 미국에 그래서 그 Z세대 젊은 친구들이 중에 4명 중에 1명은 쉬인에서 쇼핑을 하고 44%는 매달 쉬인에서 물건을 최소 한 번 이상 구매를 하고 있대요. 사고? 네. 그래서 그 어떤 인터뷰를 보면 가격이 싸니까 당연히 퀄리티가 좀 낮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퀄리티는 그냥 사실 기대는 안 해. 예. 기대는 안 하지만 어쨌든 패션은 유행이 금방금방 바뀌니까 빨리 그냥 입고 한철 입고 많은 용도로 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얘기는 유행이 지난다면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또 가격이 싸다는 거는 그런 내추럴 재료, 뭐 100% 면, 아니면 뭐 100% 실크 이런 게 아닌 화학 섬유, 폴리에스테르. 폴리에스테르로 대부분 폴리에스테르가 만들어졌던 되게 거예요. 좋아요. 폴리에스테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 늘어나지도 않고 그래. 뭐 구김도 안 가고 좋기는 한데. 그럼 무겁지도 않고 하나, 누가 그러나-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립니까 솔직히. 그러나 이 한철 입고 이제 유행 지나서 버리기에는 어. 섬유 폐기물들이 많이 늘어날 너무 수 많다. 있죠. 미세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싸구나. 그러면 그 버린 옷들을 다 어떻게 처리를 하지? 그러게요. 점점 더 많은 옷들을 빨리빨리 그런 버릴 궁금증이 텐데. 생겨서 좀 찾아봤어요. 예. 예. 그 옷들은 다 어디로 가나? 아 근데 이거를 찾아보고 나서 이거를 꼭 우리 구독자들과 같이 봐야겠다. 예. 그래서 이게 비단 쉬인만의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자, 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가나입니다. 가나.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 있는 칸타멘토라는 세계 최대 중고 의류 시장이에요. 예. 와. 근데 가나의 어떤 그 동묘의 확장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어. 네, 동료를 아시네. 네. 동묘 알죠? 네. 동묘 알죠? 그옷 무덤에서 어? 이렇게. 네. 거기 가면 중고 옷들 많죠. 네. 어. 근데 가나는 매주 약 1,500만 벌의 중고 의류를 수입하는 나라예요. 아 매주. 여기서요? 네. 어. Every week? 네. 에브리 윅. 아파트에서 왜 그 헌 옷 모으면 그럼 모아서 저런 데로 가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기부한 물건 중에서 더 이상 팔리지 않고 남는 옷들 뭐 여기도 보내지기로 하는데 예. 우리는 그래서- 옷을 보내고 그들은 초콜릿을 주죠. 어. 그래서 가나 현지에서 이 중고 농담 야 아재 개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현지에서 이 옷들을 가지고 죽은 백인의 옷이라고도 부른대요. 죽은 백이네요. 네. 어. 뭐 그런 식으로 부른대요. 예. 그래서 이게 패키지가 어떻게 오냐면 어머나. 이런 식으로 아 저렇게 아, 외국에서
예. 이렇게 옷들이 와요. 저 패키지로 와요. 그래서 지금 머리에 이고 지고 이렇게 어. 보이시죠? 예. 요게 한 포대당 거의 120에서 200달러에 사들인대요. 저 사서 뭐예요? 그래서 사서 중국 의류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한 포대에 120달러요? 네. 그럼 저 머리에 이고 가는 게 15만 원이란 뜻이고. 네. 뭐, 비싸다. 비싼데? 저거 해봐야 50벌도 안 될 것 그거보다 같은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꽉 옷을 누른 거지 그냥 꽉꽉. 옷을 수입하는 게 이렇게 가나가 해왔던 게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 안에서만 한 3만 명 정도가 이 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아, 저 분류하고 사이즈 맞추고 네, 다 여러 가지 다 일자리 재가공하고 포함해서. 팔고. 그렇지.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 네. 형성이 됐는데 어. 여기서 이제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옷 조각들 이제 못 파는 옷들 있죠. 예. 그런 옷들을 저렇게 조각을 내요. 예. 네. 조각을 내서 업사이클을 하는 거예요. 아, 다시 만든다. 다시 만들어요. 아. 새로 수선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업자예요. 그렇게 어. 하는 사람. 새로 수선을 해서 그 옷을 다시 부르키나파소나 코트디부아르 같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로 수출을 또 해요. 신기하네. 그것도 안 되는 옷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사실 요즘에는 인터뷰 보니까 가나 사람들 인터뷰 보니까 혈흔이 묻어 있는 옷들 너무 많고 아. 정말 쓰지도 못할 옷들이 너무 많아서 그 패키지를 열자마자 짜증이 너무 난다. 어. 뭐 아. 대부분을 버리고 있다. 그래서 그런 되게 화난 인터뷰도 봤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네. 복불복으로 사는 거니까. 오는 거니까 아, 그래서 게임 아이템처럼. 팔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서 버려지는 옷들이 하루에 100톤이래요. 100톤. 아. 하루에 100톤. 근데 또 이게 최근 10년 사이에 예. 그 패스트 패션의 성장으로 이제 두 분이 좋아하시는 폴리에스테르 같은 옷들, 그러니까 질 낮은 퀄리티의 제품들이 네. 많이 생성이 되고 한철 입고 버리는 옷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예. 그러니까 옷에 중고로 들어오는 그 사들이는 옷의 양은 굉장히 늘었는데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질 옷이 줄어서 오히려 돈이 안 되니까 일을 접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아, 가나에서는 저게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었는데.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이 가나로 가는 옷이 영국에서 제일 많이 가는데 영국에서 어떤 형태로 가냐 하고 찾아보니까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남는 옷들을 안 입는 옷들을 기부 형태로 이렇게 내놓으면 그 중에서 절반은 뭐 현지에서 판매가 된대요. 예. 재판매가 되고 나머지 절반은 이렇게 가나 같은 다른 나라로 수출이 됩니다. 근데 그 영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가나로 오는 옷은 톤당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가격에 팔리는데 이렇게 온 의류들 대부분을 열어보면 영국 같은 이렇게 유럽에서 온 옷들을 열어보면 대부분 이제 가나에서는 도통 입을 일이 없는 뭐 훌러덩 섬유 몇 개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야한 옷들 아니면 뭐 파티용 옷 있잖아요. 화려한 드레스 옷들. 뭐 이런 거. 네, 그런 특수 의류 아니면 일회성 아이템들 그런 게 많대요. 그래서 가나에 도착하는 옷의 한 40% 정도는 바로 폐기된대요. 네, 그러니까 진짜 생각하면 계속 버려지는 옷들 많죠. 여전히. 네, 그래서 그러면 또 어디에 버리는데? 음. 네? 가나에서 거기에서 버리니까 또 어디에 버리는데? 이게 중국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폐기장이 따로 있는데 그 전체 폐기물의 30% 정도만 뭐 시에서 가져가서 처리를 하고 예. 나머지는 이제 불법 폐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그 아크라 와. 중심부에 있는 올드 파다마라는 곳인데 예. 어우. 이렇게 그냥 지금 버려지는 거예요. 와. 이렇게 버려져서 뭐 소각을 시키고.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판자촌 같이 이렇게 보이시죠? 예. 아. 요 판자촌 전부 다 밑에 판자촌인데? 옷이 또 깔려 있어요. 그 옷 쓰레기 더미 집 위에 지어진 집들이에요. 어머나. 이 지금 그림이 예. 와. 옷 더미 위에 이 판자촌이 지어졌습니다. 여기에 그게 최소한 8만 가능할까?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집보다 집이 있기 이전에 옷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바닥이 오신 거예요? 네. 바닥이. 네. 아, 옷 버린 곳에라도 집을 지어야 지금- 될 만큼 집이 귀해서. 여기에 지금 사는 사람들은 이제 가나 뭐 북부에서 예. 기후 변화 때문에 농업이 제대로 안 돼서 아이고. 거기에서 또 이제 피신을 해서 온 이주민들이 꽤 많다고 알고 있어요. 와. 그렇다 보니까
집을 지어야 하는데 여기에 와서 네, 그렇게 짓고 아이고야. 그렇게 해도 못 버려지는 옷들이 있을 거 예.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수구에 그냥 흘려버린대요. 하수구예요? 네. 그러면 막히기도 하고 그 하수가 나- 강을 예, 따라서 흘러서 결국엔 수질 오염 다 시키고 결국엔 바다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변에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기 지금 가나의 해변입니까? 맞습니다. 가나의 와. 해변이에요. 그리고 아이고야, 여기 보시면 세상에 너무 옷이 심하네. 엄청 쌓여 있잖아요. 아우. 이 위에 가축들이 지금 방목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아우. 일단은 옷 산업 저게 필요하니까 일단은 가나로는 가는데 네. 가나에서도 다 쓸 수 있는 옷이 많지 없으니까. 않으니 네. 저렇게 버려지는 거 쓰레기산처럼 옷산이 생기는 거군요. 네. 저걸 쓰레기 또 옷산. 체계적으로 재활용해서 버리고 소각하고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테니 그래서 값도 안 나오는 거고. 저 진짜 이제 심하네요. 여기 와. 보시면 봉사단체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기에는 원래는 여기는요 되게 깨끗하고 야자수가 있고 반짝이는 모래가 있던 그런 곳이었는데 전 낚시도 세계 하면서 이렇게 어업으로 생활을 이어가던 사람들도 있는데 옷 지금은 쓰레기들이. 네, 옷을 안 밟으면 옷 쓰레기를 안 밟으면 해변으로 나갈 수가 갈 수가 없고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낚시를 하면 그물에 물고기보다 옷이 더 많이 걸리는 아, 네. 우리 옛날에 난지도에서 그 쓰레기산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돼버린 모양이네. 근데 전 세계 옷 쓰레기가 이제 점점 늘 텐데. 저기서는 사가니까 저기로 보내는 거고. 어. 일단은 와라 뭐 어쩌겠냐 우리가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라고 하니까 또 글로 갑자기 절로 가는데. 안 보내면 저 가나는 뭘 먹고 살아요. 음. 그러니 근데 다 저기로 버리면 야 진짜 답 없다 정말. 그쵸. 그러니까 쉬인에서 시작한 게 결국 가나로 지금 몰리고 있는 거네요. 뭐 비단 시인만은 아니죠. 아니고 네. 그런 패스트 패션 하는 네. 업체들의 옷들. 그렇죠. 패스트 패션이 생기고 나서 우리가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한 철 입고 그냥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되면서 문제야. 버리는 옷들이 많아지잖아요.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한 철 입다 버리는 걸 못 버리겠던데. 그래서 옷을 잘 못 사겠어요. 옷을 막 버리는 게 약간 좀 거시기해. 맞아요. 그리고 사실 유행은 돌고 도는데 버티고 있으면 다시 와. 잘 버티고 있으면 온다고요. 저 지금 대학교 때 옷도 아직 가지고 있는데. 버티고 있으면 다시 오지 않을까. 네. 유행의 문제가 아니라 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왜요? 그 옷으로 뭘 알 자기를 것 하려고 뭘 하지 해보려고- 말고. 그러니까 왠지 뭔가 그냥 티셔츠 쪼가리 입고 다니면 이상할 것 같고 좀 나는 좀 그러니까. 돋보이고 싶고 어. 그러니까 괜히 하차감 좋은 차 고르고 어. 또 브랜드 있는 옷 고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 다 그냥 마음이 아프고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다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내 시계 한번 봐줬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 이제 옷도 사면 또 마음에 안 들고 사면 마음에 안 또 들고 옷 예쁜 거 입고 왜 마음에 안 드는지 알아요? 좋긴 좋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아 그렇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옷 가격에 0을 하나 더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체중을 한 단계만 줄이면 모든 옷이 다 잘 어울립니다. 그런 얘기를 하실 상황은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바른 말을 아프게 하지. 혹시 기자입니까? 저기 실시간 대화방에 앞으로 2%는 벗고 다니는 걸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 허함이 어. 저렇게 가는 거예요. 저게. 하여튼 뭐 쉬는 훌륭한 포지셔닝만 잡긴 잡았는데. 그쵸. 그래서 옷 쓰레기 저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걱정이네. 모습 때문에 2년 전쯤에 쉬인이 음. 가나의 그 중고 의류 시장에서 그 폐기물 처리 도와주는 자선 단체가 있는데 네. 거기에 3년간 1,5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 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200억 원 정도 되겠죠? 그걸 기부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뭐 일부에서는 막 박수를 막 받았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거는 내가 앞에 가면서 컵을 이렇게 엎어놓고 가면 뒤에 돈 줄 테니까 다시 뒤집어. 네. 이거랑 똑같잖아요. 네. 그런 거여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속 가능한 방식은 아니다. 답이 없는 거다. 패스트 패션 생산량 감소만이 아니, 이거는 그럼요. 해답이 될 수 그럼요. 있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소비를 하는 네. 한 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그 가나가 유럽 연합에 버려지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원금을 받겠다. 내가 좀 돈을 받아야겠다. 너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류 폐기 수수료도
올릴 거고 그리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 규제라는 게 있는데 지금 유럽에서는 프랑스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 생산자한테 그 제품 폐기물에 대해서 일정 재활용 의무라든지 예. 뭔가 그런 게 있는 건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뭔가 과징금 같은 컨셉의 그런 걸 좀 내게 하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죠. 가나에서. 네. 자, 앞으로는 약간 허름한 옷을 입으면 와, 넌 굉장히 좀 생각이 있는 애구나. 아 빈티지. 빈티지. 그런 이 사회적인 문화가 돼야 돼. 야, 너 옷 샀구나 멋있지다 이런 게 아니고 아우, 얘가 옷을 또 샀니? 그렇지. 그런 느낌. 그래서 사실 이 기사를 보기 전에 아니 이렇게 가을이 오는데 왜 이렇게 긴 팔이 또 없지? 왜 이렇게 언더스탠딩 샘플밖에 없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쇼핑몰을 이렇게 봤거든요. 예. 근데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음. 장바구니에만 넣어놨는데 사지 않기로 했어요. 아. 그냥 그럼. 쉬인이나 이런 쇼핑몰은 잠이 안 올 때 보면 졸리더라고요. 그 용도로. 너무 많아서 그럼. 옷이 너무 많아서 올리다 사람들은 보면 졸려요. 자기가 입은 옷에 대해서 남들은 별 관심이 없고 네. 그리고 옷으로 뭘 바꿀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얼굴이 다야. 솔직히. 네. 옷으로 얼굴을 바꾸려고 하는 게 잘못이에요. 진짜. 근데 내 정우성 만났잖아요. 옷이 허름한데도 안 돼. 안 너무 돼. 멋있어.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얼굴은 그냥 다이어트를 하면 돼요. 지금 스스로한테 계속 스스로한테 지금 하고 계시는 하는 말씀이죠? 스스로에게 대해서. 다이어트를 안 하고 성형으로 얼굴을 바꿀 수도 없어. 이거는 우리 그냥 인정합시다. 맞아.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계시는 음. 이 프로님 보고 계십니다. 제발. 알겠습니다. 무슨 네. 네. 사지 말자. 이 패스트 패션 얘기는 또 요 정도로 예. 준비를 야, 해왔고 야, 뭐. 가나로 가는구나 정말. 야, 쓰레기 가나의 옷 쓰레기는 충격적이네요. 그쵸. 네. 네. 또 다른 소식 하나 다른 더 얘기는 볼까요? 요거는 조금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고 어떻게 네. 보면 또 요 클립만 있다면은 아이들과 함께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건데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거든요. 예. 응? 쇠똥구리의 시끄러운 경제학.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엥? 뭐야? 저기 쇠똥굴인데. 쇠똥구리 이야기예요. 그 우리 어린이들이 똥 얘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쇠똥구리. 쇠똥이죠. 쇠똥입니다. 쇠똥으로 먹고 사는 애잖아요. 맞아요. 그 영어로는 덩 비르스라고 해가지고 딱정벌레. 네, 쇠똥구리, 뭐 말똥구리 뭐 이렇게 불리죠. 근데 이제 쇠똥구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의 배설물을 먹는 곤충인데 네. 신기하게 이 배설물을 공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돌돌 말아가지고. 굴려서 가지고 가서 먹어요. 근데 이렇게 소나 말 등 짐승의 배설물을 먹는데 한 번 입을 대면 계속 먹기 때문에 먹으면서 거의 동시에 자신도 배설을 해요. 얘네가. 아, 저거 소똥을 먹어요. 네, 예. 먹어요. 먹는데 먹으면서 배설을 해요. 아, 계속 그 먹거든요. 안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제 걸러내는 거겠지. 먹을 그렇죠. 것만. 네. 그래서 왜냐면- 많이 먹어야 되는구나. 그렇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소똥- 배설물에는 영양분이 영양분이 안 많이 남아있으니까. 없어서 아. 많이 먹고 많이 써야 겨우 생존을 해요. 예.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동물의 어떤 악취나는 배설물을 좀 분해하는 이로운 일을 하죠. 되게 좋은 일을 하네요. 이로운 일을 합니다. 똥을 흙으로 만드는구나. 먹어서 그러네. 배설시키는 과정에서. 네. 근데 뭐가 이로울까 하고 제가 소로 예를 들어볼게요. 네. 그 넓은 벌판에 소들이 방목이 되고 있는데 그럼 소똥을 엄청 싸죠. 소들이 뭐 화장실이 따로 이렇게 정해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퍽퍽퍽 컬컬컬 이렇게 예. 하는데 배설을 하는데 배설물들이 나오는 순간 파리들이 어마어마하게 꼬입니다. 예. 그죠? 그냥 놔두면 이 물론 박테리아가 분해를 하기는 하는데 소나 코끼리 같은 초식 동물의 배설물에는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예. 박테리아가 이렇게 분해를 한다고 해도 다 못하고 말라요. 예. 근데 딱딱해져. 문제는 마른 다음에 비가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질퍽해지죠. 다시 막 질퍽해지잖아요. 예. 근데 비가 많이 와요. 어우. 그럼 어떻게 돼? 흘러가. 막 강에 들어가. 예. 난리지 난리.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쇠똥구리 같은 애들이 처리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뭐 코끼리 이런 친구들은 막 우당탕탕 하잖아요. 예. 이 볼일 예. 보면 예. 막 쏴 이렇게 많이 쏟아내는 동물들 때문에 아마 쇳덩구리가 없으면 지구는 정말 똥으로 가득 찼을지도 몰라요. 청소부네요, 청소부. 그렇죠. 근데 이 쇳덩구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배설물이 이렇게 더미가 있잖아요. 예. 혹시 식사 중인 분들은 조금 나중에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 더미에서 왁 몰려들어가지고 공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요. 뭉쳐가지고 은신처까지 굴려서 굴려가요? 가요. 아, 참 근데 또 유익한 성품이다. 얼마나 본능이다. 또 성품이 괜찮냐면 이 과정에서 또 부부가 합심해서 굴려요. 같은 공을 같은 공. 아, 같이 굴리면 둘이 부부다. 위에서 당겨주고 아래서 밀어주고 하면서 예. 이렇게 협동을 예. 해요. 네. 분명히 쇳덩구리의 그 대화를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둘이 그러고 있을 거야. 이 왼수야 더 밀어 하고 있단께. 그러게 뭐 친절하게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근데 어쨌든 그렇게 협동하면서 좀 사랑을 쌓기도 하고 예. 수컷이 뭔가 정말 힘차게 똥을 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암컷이 어머 너무 멋있어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 네 이렇게 유혹하기도 한데요. 멋지게 굴리면서. 아 정말? 네. 근데 실제로 또 재밌는 얘기 하나 알려드리면 1788년에 영국인들이 호주로 이제 이민을 올 때 예. 소를 데리고 왔는데 호주에 원래 있던 쇳덩구리가 영국에서 온 소의 배설물을 먹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호주에 소라는 동물이 없었던 대륙이라서 예를 들어서 한식만 먹어본 쇳덩구리가 양식을 주니까 이상한 거지.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호주에 살던 쇳덩구리가 유럽에서 넘어온 소의 똥은 잘 처리를 안 하더라. 네. 야 가리네 가려. 그 양식은 입맛에 안 맞는 입맛에 안 맞아서 거부한 거예요. 예? 그러다 오. 보니까 호주의 주거지들이 이제 소똥으로 난리 났겠네. 가득 아, 찼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어떡하면 되냐. 그 소의 피를 빨아먹는 파리떼들이 막 들끓고 엄청 고생을 하는 시기가 소똥이 있었어요. 많으니까. 이제 예. 그러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어요? 한 200년쯤 뒤에 1968년쯤에 우리 정신 미식도 좀 해주고 좀 어떡하냐. 먹어봐라 얘들아. 그래서 유럽에서 쇳덩구리를 데려왔어요. 수입해 왔어요? 네, 데려와서 어. 그걸 풀어놓고 나서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일화가 있어요. 야. 참 그런데요. 우리가 이거는 네. 무슨 경제학인데 근데 경제학이 네. 뭡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어. 이 화면 조금 보시면 그래서 보면 여기 제가 가져온 그 호주 현지 기사들인데 캔버라의 쇳덩구리 농사혁명 이런 기사가 있어요. 작고 검은 이제 금덩어리로 묘사가 되는 쇳덩구리를 이용해서 농사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보여주는 영상이고 예. 뭐 아래 요 할아버지 있는 것도 호주에서 매년 8천만 톤의 가축 배설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뭐 5개년 국가연구 프로젝트 일환으로 쇳덩구리의 잠재 가치를 뭐 연구하고 있다. 뭐 그런 뭐 파리수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예. 비료를 대신할 수 있는 쇳덩구리를 잘 번식시키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일예고 최근에 그 미국 플로리다의 한 대학교에서 예. 생태학자가 이 쇳덩구리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네. 지금 그 얘기를 사실을 하려는 건데 이 배설물을 분해해 주는 것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아니라 쇳덩구리가 없으면 소가 잘 자라지 못해서 소고기 생산이 안 된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그건 조금 과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소들은 풀을 뜯어먹고 자라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들이 배설한 곳에 근처에 있는 풀들은 안 먹는 거예요. 소들도 소들도 냄새가 나니까 비위가 상해서 배설물 근처에 있는 풀들은 잡숫질 않는데요. 네. 네, 자기도 싫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중에 냄새가 줄어들면 그 배설물에 있는 영양분이 거름이 돼서 풀이 굉장히 빠르게 자랄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게 또 입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들의. 너무 질겨진다 애들이 억세다. 너무 빨리 자라니까 영양분도 없고 맛이 없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의 배설물을 자주 치워주지 않으면 소가 풀 뜯는 땅의 효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소가 이렇게 포동포동 살찌는 속도 그리고 사육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얼마나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요 연구 결과에서 해당 연구팀이 관찰을 해보니까 쇠똥구리가 있으면 배설물이 하루 평균 10g씩 사라지는데 네. 이 쇠똥구리가 없으면 3g씩만 사라지더래요. 3분의 1로 줄어든다. 네. 그래서 만약에 쇠똥구리가 충분히 있다고 가정을 하면 소들이 풀을 조금 더 편하게 뜯을 것이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조금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플로리다의 모든 목장에 쇠똥구리가 건강하게 서식하도록 한다면 주 전역에 미치는 수익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증가할 거라고 밝혀냈어요. 근데 사실 별로 그렇지는 않은데. 엄청나게 많은 건 크지는 아니죠. 않은데 진짜 네. 계산했구나. 네. 그걸 치밀하게 계산한 것도 살짝 신기해. 높아진다. 근데 10억? 100만 달러면 13억 뭐 그 예. 정도 되는데 이게 주 차원에서는 적은 돈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로 인한 파급 효과가 또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쇠똥구리는 소의 배설물을 통해서 기생충이 번지는 것도 막아주잖아요. 그렇지. 깨끗하게 하니까.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 걸러내주니까 그리고 토양의 영양분 순환을 그래서 도울 수 있고 배설물이 개울이나 물가로 또 흐르는 거를 막아줘요. 그러니까 수질 개선을 또 할 수가 있고. 야, 간접적으로. 네, 이런 경제적 혜택까지 더하면 더 큰 금액이 될 거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게 뭐 100만 불이니까 얼마 안 되는데 10몇 억이니까 그래도 한 5억만 써도 쇠똥구리를 그냥 활성화시키는 데는 그냥 차고 넘칠 것 같은 돈이니. 그리고 이제 뭐 전 그래도 세계 그래도 해볼 만하다. 네, 그래서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봐도 쇠똥구리가 목장주한테 준 경제적 혜택은 뭐 수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된다. 이런저런 간접적인 네. 효과까지 생각하면 네, 그런 또 논문이 쇠똥구리를 살려보자. 네, 나왔어요. 그리고 또 요거와는 별도로 이 쇠똥구리가 자기가 먹을 예정인 배설물이 또 있잖아요. 먹을 예정인 배설물에는 타액을 섞어서 보존을 한대요. 찜. 네, 찜 발라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멕시코에 똑똑한 있는 놈이 있어요. 멕시코에 있는 생태 연구소가 그 쇠똥구리를 종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새 종류를 데려다가 그 장내 박테리아를 채취를 했어요. 쇠똥구리 예, 장내 예. 박테리아를. 그래서 미생물을 이제 좀 배양을 이렇게 쭉쭉 해봤대요. 그리고 농업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한 9개 정도의 병원성 곰팡이 균주의 그 미생물들을 넣었더니 그 9종 중에서 7개에서 9개까지 모두의 곰팡이균 성장을 저해하는데 성장을 막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결과가 이제 또 별도로 또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뭐 요거를 또 잘 발전을 시키면 농업에 또 필요한 약품의 원료도 사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얘기가 또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보면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그 이코노미스트의 쇠똥구리 경제학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요거 아이들이랑 같이 쇠똥구리 이야기하면서 듣기 좋겠다. 그래서 또 최근에 가져왔습니다. 그런 뉴스가 있던데 애완동물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드니까 애완동물 보유세를 걷는 게 어떠냐 뭐 그런 논의가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쇠똥구리를 살리기 위해서 농장 소 한 마리당 얼마씩 내세요.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나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그 이른바 그 수혜자에게만 세금을 물리는 그런 방식을 할 거면 저는 한강 시민공원 그 조성 비용과 관리 비용을 한강에 가까운 집에 순서대로 세입자 집주인 관계없이 주민세를 무겁게 매기는 걸로 하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렇지. 쓰는 거 한강 아니야. 개발, 한강 나는 한번 뭐, 매일매일 가는 사람도 있고 1년에 2번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할 거 많지. 뭐 예를 들면 전국에 있는 자전거 도로 난 1년에 한 번도 안 가요. 한 탄. 네. 저도 전국의 한 번 국립공원 관리 비용 안 대표가 내야지. 매주 산에 가니까. 나는 안 가요? 내가 왜 같이 돈을 냅니까? 다 그렇게 각자 하더라고. 그러네. 그렇지.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뭐 많이 쓰는 사람이 내는 걸로. 그래서 주세 이런 거 얼마나 공평합니까? 술 많이 먹는 사람 딱 내잖아요. 술 많이 먹는 사람이 술병 딱 비례해서 내잖아요. 그건 그렇게 되죠. 그건 아주 공평합니다. 담배 피는 사람 담배세 많이 내고. Exactly. 그렇지 그렇게 하자고. 왜 애완동물만 갑자기 와서 그러냐는 거죠. 그러게요. 쇠똥구리를 살리면 뭐 하여튼 뭔가 예산이 좀 있어야 될 테니.
쇳덩굴리는 하여튼 살릴 필요가 있네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유익한 유익한 곤충이었습니다. 쇳덩굴이 좀 훈련해서 그 가나에 있는 옷 그 해안가에 쌓여 있는 거 그것도 먹을 수 그거 있으면 먹어 좋겠다. 치워서 분해 좀 해라. 그럼 좋겠네요. 좀 시킬 방법이 없나 그 좀? 야. 근데 막상 또 이게 상상을 해보니까 그 많은 섬유들을 처리하려면 더 많은 쇳덩구리들이 필요할 텐데 그건 조금 뭐 많으면 무섭네요. 어때요? 쇳덩굴이 많으면 음. 그렇게 이제 일 시키다가 이제 또 나이 들면 스스로 또 죽으면 또 집어다가 번데기처럼 구워 먹고 좋지. 오늘 굉장히 마구 던지시는 오늘 컨디션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컨디션 괜찮습니다. 오늘. 번데기 맛있습니다. 번데기 싫어해요? 번데기요? 네. 저는 어렸을 때 먹고 요즘 잘 저도 잘안 안 먹게 먹어요. 됐어요. 제가 요즘 이제 저 마트 같은 데나 시장 같은 데 가서 쇼핑을 해요. 네. 하다 보면 이 단백질 있죠? 단백질. 네. 소고기, 뭐 새우, 연어, 돼지고기, 고등어, 뭐, 돼지고기, 뭐 심지어 번데기까지, 어. 뭐 계란, 닭고기. 이 단백질의 가격은 비슷하게 사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섭취하는 단백질에 비례해서 제일 비싼 게 100g당 15,000원 정도 하는 툭불 꽃등심부터 시작해서 100g당 한 1,000 몇백 원 하는 돼지고기까지 뭐 그 안에서 이제 형성돼 있어요 대체로. 예. 그런데 번데기 요거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혼자 뚝 떨어져서 가격살. 네. 먹질 많이 않으니까. 그럼 번데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먹으니까 인도에 있는 번데기가 그때 한국으로 다 온다고 오 소장님이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중국과 인도에 있는 번데기들은? 저였습니까? 요즘 너무 많이 해서 네. 번데기. 알겠습니다. 예. 번데기 쇳덩구리 이야기까지 재밌게 좋습니다. 네.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